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됐죠? 네, 오늘 오전 9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에 대해서 제가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어제까지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대통령이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요. 시한이 어저께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과 시작과 동시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임명이 이루어졌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명이 되면 보통은 뭐 다른 국무위원이나 혹은 이제 장관급 인사들과 이제 비슷하게 서울 현충원을 참배를 하고 나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마련인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곧바로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의 집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이제 오전 11시에는 이 취임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이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은 오후 2시쯤에 KBS와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선임 절차를 의결하기 위한 이 회의를 뭐 소집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후 2시에 이제 실제로 소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오후 늦게 오늘 오후 5시 조금 전부터 방통위 4층 회의실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 일정을 잡았다라고 이제 언론 공지가 됐습니다. 안건은 이제 크게 4개를 올렸는데요.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대한 건이고요. 이 부위원장은 이제 김규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이제 임명하는 그 건이고, 그리고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박문진 이사 중에서 몇몇 이사들이 이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기피 신청을 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신청권은 이제 심의하고 의결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그러니까 박문진과 KBS 이사진을 이제 선임하겠다라는 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임된 KBS 이사진과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오후에 전체 회의 소집을 해서 새로운 방통위원을 선임을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KBS 이사진과 MBC 박문진 이사진을 임명을 하는 절차까지 하루 안에 다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딱 하루를 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틀로 줄 수도 있고 3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뭐 열흘 기한 안에 열흘 기한 안에 줄 수 있는데 하루를 줬고, 하루를 줬다는 얘기는 뭐 사실상 국회에서 재송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짧게 끝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속전속결이군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대통령은 재송부 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오전 9시에 임명을 한다. 그리고 임명된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취임식을 한 뒤에 오후에 회의 소집을 하고, 그리고 그 회의에서 새로운 방통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하루 만에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그 둘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회의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5명의 위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요? 그렇습니다. 여야 추천을 받은 대통령까지 포함된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라라고 방통위법에 돼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이 위원회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위법 소지가 있다. 그리고 뭐 박문진 이사진이라든지 KBS 이사진 같은 중요한 인사 관련된 사안을 이 2명이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뭐 다시 한번 그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일단 애초에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전달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적절했느냐, 그리고 새로 임명되게 될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죠, 김태규 위원이 적절하냐라는 부분도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전달을 해드렸다시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이진숙 후보자한테 이제 제기가 됐고요. 대전 MBC 사장 시절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여러 건이 제기가 됐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야당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번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어왔었던 이유가 여야 합의가 없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유독
인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계속 임명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것도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게 역시 야당의 지적입니다. 예. 그리고 부위원장 임명된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 김태규 위원에 예. 대해서도 야당과 시민단체가 계속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분인데 예. 왜냐하면 일단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이미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나왔었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공석이던 시절에 예. 공수처장 후보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최종 선출 과정에까지 포함이 됐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투표를 했을 때는 가장 많은 투표가 나오긴 했었지만 최종 후보자로 선출이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탈락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했었던 어떤 그 좀 극단적인 발언들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 지지 모임이었었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 창립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거를 두고 반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 이때 국가 원수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국가 지도자를 살해해도 괜찮다라는 일종의 발언을 했던 거기 극단적 때문에 발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 발언이고 극우적인 발언이다라고 해서 후보자 추천위원회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인사고요. 2021년에 변호사 시절에 썼던 책에는 공수처를 이제 괴물기관이다라고 예. 지칭을 하고 난데없는 이질분자다. 태어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괴물기관이고 만들어지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자기가 선언을 했었던 그 조직에 왜 수장을 하겠다고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원을 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후보자에서 결국 이제 낙마를 한 뒤에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갔었는데 권익위 부위원장을 중도에 사퇴를 시키고 방통위원으로 임명을 하는 게 이게 적절한 인사냐. 예. 결국 돌려막기 인사를 또 반복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애초에 이 이진숙 위원장의 전임이었던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바로 직전에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예. 방통위원장으로 옮겼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권익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방통위원회의 이군 같은 존재냐. 예. 왜 우리 인력사무소 비슷한 게 그렇습니다. 뭐 멀쩡하게 일하고 있었던 분들을 다 뽑아가지고 예. 방통위원회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냐 우리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질문은요. 방송통신위원회란 데가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에 노골적으로 가까운 분들을 임명한다는 거. 이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정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보면 임명 그렇습니다. 뭐 입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김태규 위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예. 적극적으로 지지 모임을 운영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당의 전신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통이라는 자리에 꼭 이런 분들 굳이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인물들. 예, 그 굳이 논란이 될 만한 또 그 진영 내부에서조차 극단적이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장 후보에서도 낙마한 전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후보 캠프에서 어떤 이런 극단적인 견해 때문에 채용 쓰지를 못했다는 어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어야만 되나?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사람이 그렇게 없나? 혹은 정말로 사람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권 내에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좁은 인력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될 KBS 이사진 신임 이사진이나 혹은 뭐 MBC 박문진 신임 이사진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예. 부분입니다. 오늘 어떤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됐을지는 뭐 아직 뭐 정확하게 알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이 박문진 이사진이나 KBS 이사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당적을 보유하면 안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직접 3년 동안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면 안 되고 현재도 당연히 당적을 예.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자격 조건이 법령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방통위에서 그 문의를 해왔었던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 예. 민주당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회신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회신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 당 소속인지 여부를 아직 방통위에서 확인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 선임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민주당 주장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령에 맞춰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아직 확정 못한 거 아니냐. 예. 혹은 확인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그렇습니다. 가능하겠군요. 이거 예. 이렇게까지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 이거는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라서 설사 오늘 이제 선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박문진 이사들 선임하면 네. 민주당은 바로 탄핵안 발의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경찰 고발 조치를 예. 했습니다. 그동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었던 업무상 배임 혐의나 김영란법 위반 혐의, 뇌물 공여 의혹 등등의 혐의를 잡아서 이걸 이제 경찰 고발을 했는데요. 대전 MBC 사장에서 물러날 때 MBC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는데 예. 그때 연락을 회피하고 뭐 내용 증명 같은 등기를 반송시키면서 감사 자체를 피했었다. 그리고 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증빙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상임위원 둘이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안을 오늘 의결할 경우에는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예.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이동관 위원장 시절이나 혹은 이제 김홍일 위원장 시절에도 비슷한 이유로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적이다라고 해서 예. 탄핵안을 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곧바로 탄핵안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기존 사례와 다른 점은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나요? 아니면 기사가 그렇게 나오나요?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죠 아직까지. 예. 관계자 발로 이제 인용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인용 보도가 된 건데요. 예.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를 인용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부당한데도 그동안에 이제 다른 위원장들이 물러났던 거는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희생을 했던 거다. 그런데 예. 지금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는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망간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을 이제 받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도 도망간다는 이미지를 기존에는 안 주고 이번에만 주고 뭐 이런 차이가 있나요 혹시? 기존에 졌다는 문제 의식도 있었다라는 표현도 뭐 이 보도 안에 들어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뭐 이 경우에 조금 다르다라고 지금 여권 내에서 해석하는 거는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MBC나 KBS의 이제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고 나면 당장은 시급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보면 위원장이 부재한 상태로 그리고 위원은 딱 한 명 남아 있는 상태로 방통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기간을 적어도 6, 7개월 동안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4개월 이상이요. 아무리 안 해도.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적게 해도. 예. 그런 인식을 지금 여권에서 공유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도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BS 이사와 MBC 박문진 임명이 거의 유일한 가장 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탄핵 심판을 받아도 별 문제 없다는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군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야구에서의 이제 투수에 비유하기도 하던데 예.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6이닝, 7이닝씩을 소화하기도 하지만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라고 해가지고 예. 왼손 타자가 나오면 왼손 타자한테 강한 왼손 투수를 딱 한 명만 상대하는 투수로 올린다. 예. 그런 것처럼 마치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결국 MBC 이사진, KBS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릴리프 투수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해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통위 기능이 4개월간 못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인식처럼 보이는 거니까요.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임무, 핵심적 임무는 박문진 교체와 그렇습니다. KBS 이사진 교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판단이군요. 뭐 만약 그렇다면 아니 근데 네.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죠? 사퇴 네, 본인이 얘기한 건 안 아닙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된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좀 큰 문제다. 이런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박문진 이사 선임 건은 결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직까지는 보도가 없는 것 속보는 같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도가 그런데 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네.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죠.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했죠. 지금 예. 말씀하신 직책 전 경기도지사지만 예. 안타깝게도 김문수 지명자, 김문수 후보자도 현직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그렇죠. 맡고 있는 장관급이죠, 상태거든요. 이것도. 예. 여기도 장관급 예. 인사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입니다. 예. 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위 파행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정부 부처들의 유독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김문수 위원장의 경사노위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회로 돼 있는데 네. 위원회들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장관이 부처를 이제 수렴해서 끌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인사들이 여러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예. 돼서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위원회들의 기능 마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야권이 갖고 있는 어떤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제 이 위원회들은 제 기능을 못 하더라도 당분간은 상관없다라는 듯한 어떤 인식들이 여권 혹은 정부에서 보여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건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당장 수행하고 있던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돼버렸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직접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 노동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과 현장 입법을 고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교육 완수를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력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노동운동을 오래 해왔었던 노동 현장에서는 한 50여 년 전이긴 합니다만 뭐 전설적인 이제 운동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보수정당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경기도지사 직도 이제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치면 이제 이력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게 지금 여권의 평가인데 반대로 당장 협상 파트너로 마주해야 될 노동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무노조 저임금에 감동받았다라는 상스러운 노동 인식을 지녔던 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인사 참사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때 이제 김문수 TV라는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그 당시 하이트진로 파업 현장에 이제 노동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해 3월 같은 경우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620명의 평균 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 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라고 적었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이거든요. 경사노위 위원장이 하는 일은 노동 현장에 뭐 사측과 노동자 측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중재를 하는 거죠.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동 현장에 방문한 사람이 노조가 없는 것에 감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현대기아차의 임금에 비해서 평균 임금에 비해서 40% 수준의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감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 이 비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쭤봤지만 이 노동부 장관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꼭 어떤 이 노동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어야만 하나. 아까 그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몰라도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만을 어떻게 이렇게 콕콕 골라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똑같은 질문.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그러니까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사람을 빼서 부처로 다른 부처로 이동을 시키는 이 조치인 거고요.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다라는 표현을 했다든지 노조의 머리부터 세탁을 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기존에 이미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인물입니다. 노조를 상대해야 되는 자리, 그것도 최고 수장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찬한 이후로 좀 뭐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밤부터 급하게 전해진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예. 오전 11시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30분 정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찬이 만났는데 아니었죠, 진짜. 예. 예, 뭐 오찬을 같이 예.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점심시간 약속이 두 사람 다 이제 따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 점심을 같이 하지는 않았고 그거 이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좀 급하게 잡힌 일정이다.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따로 단독 면담을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면담 내용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이제 과거 그 두 사람의 법조 생활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좀 이런저런 애정 어린 조언들을 많이 해줬다. 당대표가 됐으니까 정치에서는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좀 폭넓게 포용을 해서 한동훈 대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 내에서는 친윤계로 꼽히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이제 거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예. 다 포용해라라는 의미로 들을 수도 인지.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그냥 이제 덕담일 수도 있는 예. 거고요. 아니면 진짜 뭐 그래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이 말일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는 예. 거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의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제2부속실을 대통령실 내에 설치하겠다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결정이다라고 또 덕담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당의 그 내부 당직 개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라고 말을 했고 예,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당 지도부 인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율권을 얻게 된 거 아니냐라는 예. 해석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애초에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당직과 관련된 인선은 당대표가 책임지는 예.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꼬아서 보면 이렇게 좀 비틀어서 보면요. 네. 알아서 하라는 의미도 알아서 해 이것도 있고. 톤이 네. 어떻게 예. 근데 물론 뭐 돈이야 말꼬리가 어떻게 그랬겠습니까만은 내려가느냐. 예. 그랬겠습니까만은 알아서 잘 챙기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게 네. 정치란 것이. 예. 근데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대통령의 말이 꼬아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라고 여당 내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범수 사무총장 어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엊그제 임명이 됐는데 서범수 사무총장이 오늘 임명직 당직자들에 대해서 일괄 사퇴를 예.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당 안팎에 이제 사실상 선언을 한 셈인데 예. 그래서 당연히 유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이 임명직 당직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퇴를 요구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갖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드린다. 자, 그렇다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친한계로 꼽히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아주 친한 사이였는지는 좀 모르지만 불분명했는데 일반적 이번에 이제 사무총장이 분류에서는 되면서 예. 그럼 친한계인 서 사무총장이 일괄 사표 내라고 한 것은 네. 일괄 사표 받아 어떤 친한동훈 계열의 인물들로 새로 구성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점식 그 위원장 논란은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뭐냐면 대통령이 네. 또 알아서 하라고 했고 어떤 인사 문제, 당의 인사 문제는 전폭적으로 양보를 한 것이다. 지금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당의 인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제 알려진 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는 일종의 이제 허용 신호. 예. 그 뭐 양해 신호 같은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예. 당의 살림과 관련된 총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에 대해서 당 대표의 인가를 받아서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당원 당규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란도 내부에서는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임명직 일괄 사퇴에서 굳이 따지면 예. 대상자는 사실상 한 명입니다. 예. 정점식 정책위 정책위 의장 한 명. 예. 왜냐하면 사무총장은 이미 본인으로 교체가 된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직접 개입하는 주요 임명직 당직이라는 게 예. 임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위 의장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당 대변인이나 이런 직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그분들도 다 교체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결국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겨냥한 이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얘기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별도 면담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거취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서범 사무총장이 직접 언급을 한 거 아니냐. 그럼, 아니면 예. 거꾸로 생각해보면 예. 거기서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일방적으로. 압박성의 일괄사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뭐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어떤 겉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고 네. 한동훈 대표는 힘을 실어줬다는 그 상황 하에서 자기 인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여권 내 해석도 대체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예. 뭐 당의 이번에 이제 신임 최고위원이었던 뭐 김민전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정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에 대통령 단독 면담을 뭐 사실상 단독 면담을 하고 온 뒤이기 때문에 힘이 좀 대표 쪽으로 실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워낙 어떤 내재된 갈등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어서요. 네네 여전히 한번, 뭐 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봐야 되고요. 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요. 네. 명예전역 신청한 것 때문에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네, 임성근 예.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미 지난 23일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게 이제 어제 알려졌습니다. 군 인사법상으로 보면은 뭐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같은 경우는 정년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고요. 그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명예 전역 수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남아 있는 정년이 있으니까 본인이 받던 월급의 절반 정도를 정년 끝날 때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수당 제도가 있어서 뭐 그것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관심이 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수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관심입니다. 해군본부에서 빠르면 뭐 다음 주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역을 시켜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원칙대로 따지면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 이달 초에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봐가지고 검찰 송치를 안 했었는데 이 최상병 유가족 측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을 해가지고 다시 봐달라라고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받아들이기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다 챙길라 그런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